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되게 길어지네요. 힘드시죠? 저는 홍형철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는 사시에서 연수원 44기를 수료했고요. 지금 변호사 연차로는 4년차고요. 지금 신림동에서 강의 이제 한 거는 지금 3년째 이제 3년 다 이제 꽉 채워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형사법에서 형법이랑 형소법, 형사소송법, 그래서 형사기록까지 전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전 시간에 그 선생님들 다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좀 형사법 관련해가지고 좀 한정해서 일단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아예 지금 입학 지금 허가 받고 나서 아직 입학을 안 했다는가, 지금 시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좀 이제 전제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형사법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형사법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은 이런 과목이 있는지는 아시죠? 그래서 기본으로 형사법에서 기본 과목 2개를 잡으면 형법하고 형소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안 되고 형사 기록, 그러니까 이거를 과목을 아예 따로 하나 잡으셔가지고 따로 돌리셔야 됩니다. 아예 수업 자체도 이렇게 3개로 쪼개가지고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과목은 이렇게 3개로 잡고 시험의 유형은 어떻게 잡아요? 형사법 시험을 볼 때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 선택형 시험을 보고 이제 이건 객관식 시험이죠. 주관식 시험이 2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사례형 시험이랑 기록형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요? 형법하고 형소법 선택형 시험을 보고 형법하고 형소법 묶어가지고 사례형 시험을 200점을 보고 기록형 시험이라는 시험을 이상한 유형을 하나 딱 보는 거예요. 이 3가지 유형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사시 스타일로 따지면 옛날 사시 같으면 1차에서 객관식 보고 2차에서 주관식 보는 거를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추가되냐면 기록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 기록이라는 거는 여태까지 사시 같은 데서는 안 보던 거예요. 이 기록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에서 배우는 거 말고 여러분들 로스쿨 체계랑 변호사 시험 시스템에서 배우는 거 말고 유일하게 보는 데가 어디였냐면 사시 붙고 나면 연수원 들어가잖아요. 제가 나온데 연수원에서 2년 실무교육 받죠. 실무교육 할 때 배우는 게 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연수원에서 공부하고 연수원에서 시험 보던 거를 여러분들은 사시랑 연수원에서 하던 거를 쫙 몰아가지고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괴로운 거예요. 남들은 한 5년, 10년 동안 차근차근 하던 거를 여러분들은 3년 만에 막 들볶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분류를 하면 형사법이라고 했을 때 과목으로 따지면 3과목을 봐야 되는 거고 시험 유형으로 따지면 3유형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누가 그 개정안 질문하셔가지고 이거 이번에 그 법무부에서 발표한 게 뭐예요? 형법이랑 형소법, 선택형, 사례형 다 끊어서 보는 게 형사법으로 묶어는 보죠. 근데 어쨌든 객관식도 절반은 형소법, 절반은 형소법을 본 거고 사례도 어쨌든 한 절반 정도는 형법, 절반은 형소 이렇게 묶어서 보던 거를 객관식은 그냥 헌법, 민법, 형법 3과목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일단 결론은 뭐냐면 그거 권고안이지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뀔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난 거를 이제 수험가에서 어떤 식으로 따라가고 있냐 이걸 질문하신 건데 안 따라가요. 확정된 게 아니니까. 확정이 되면 딱 이렇게 확정해가지고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확정이 되면 심지어 바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유예기간을 줘요. 뭐 다음 시험부터 하겠다는가 뭐 3년 정도. 지금 비슷한 요새 그 시험 이렇게 개정하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경찰 시험 같은 것도 개정되거든요. 경찰 시험도 아직 개정안 얘기 나온 지가 1년, 2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미 구체화까지 됐어요. 어떻게 되겠다고.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직 확정도 안 됐고 확정이 돼봤자 3년 후예요. 3년 있다가 그렇게 개정된 거 가지고 시행하겠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험생들이나 공부함이 있어가지고 뭔가 많이 바뀌는 개정안이 나오면 유예기간을 주고 나와요. 그리고 아직 근행이 확정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에서는 그냥 아예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지금 원래 공부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때가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확정이 되면 알아서 다 특강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캐치업을 해드립니다.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형법은 이렇게 과목이 3개고 유형이 3개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거 다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학원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요? 학원 커리큘럼을 가봅시다. 여러분들 그 커리큘럼 같은 거 다 갖고 있잖아요. 학원은 기본적으로 순환 시스템으로 들어가요. 자,
어떤 한 과목이 있을 때, 그러니까 형법이랑 형소법, 형사기록이 과목을 세 과목이 따로따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형법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돌아가요? 1년 과정이. 자, 1년 과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뭐 학원 시간표, 종합반 시간표 같은 거 보면 다 이렇게 짜져 있을 겁니다. 순환이라는 용어를 써요. 한 바퀴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 3월에 들어가는 예비순환부터 해가지고요. 1순환이 딱, 그러니까 1순환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과정을 딱 했을 때 지금 이제 학원 커리큘럼은 변시를 딱 합격자 발표 나고 1년 동안 쫙 전체를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보는 사람들 직접 대상으로 해가지고 커리큘럼 구성이 되고 이제 재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 커리큘럼을 본인의 지금 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걸 인강 같은 거로 보습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뽑아서 발췌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과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시작이 1순환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변시 들어가시는 분이 한 달이 안 남았죠. 1월 초에 시험을 보고 나면 4월에 발표가 나와요. 발표가 너무 늦게 나긴 하는데. 그럼 4월에 발표가 나면 합격자 떨어진 사람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안 되신 분들 같은 1년 공부해서 다음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1순환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민법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민법부터 시작해서 과목이 겹쳐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어요. 정규 수업이. 항상 한 과목이 끝나면 다음 과목으로 진행이 되고 그 1순환이 처음 시작되는 게 한 4월 말에서 5월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발표 나자마자 다음 주에 바로 개강해버립니다. 학원에서. 그래서 1순환이에요. 그럼 1순환이니까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1년 과정을 쭉 전체를 다 듣겠다 그러면 형법 1순환 듣고 형소 1순환 듣고 형사 기록 1순환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 그러니까 민사 과목 전부 다, 형사 과목 전부 다, 공법 과목 전부 다 1순환씩 해서 한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순환 들어가서 두 번째 바퀴를 돌리고 이제 2순환이 한 여름방학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순환을 모든 과목별로 돌리고 3순환이 최종 마무리예요. 그래서 강의 회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순환이 길고 2순환이 짧고 3순환은 그냥 최종 마무리니까 막 3일씩 해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한 달 정도 혼자 오로지 공부하고 1월에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환 개념이고 그럼 예비순환은 뭐겠어요? 1순환 개강하기 전에 지금이에요. 지금. 겨울방학 시즌입니다. 12월 말부터 1월, 2월, 3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야? 4월에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기본 강의격으로 길게 한 과목을 총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형법 예비순환, 형소 예비순환, 기록 예비순환 다 같이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1순환부터 설명을 해보면 자, 예비순환부터 보시면 예비순환이 어떻게 보면 기본 강의격이에요.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때 1순환도 기본 강의라고 하는데 회차가 여기가 훨씬 더 길어요. 1순환이 되게 짧습니다. 일단 좀 이걸 좀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은 1년 과정이라고 하지만 4월 말에 개강해서 내년 1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4월에 그 후반에 개강해가지고 다음 달에 지금 시험 보면 말은 1년이라고 하지만 1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수험 기간이 발표하고 딱 1순환부터 딱 시작하면 한 8개월, 길어봤자 한 8개월, 9개월, 7개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수험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이 모든 과목을 하려고 그러면 이 1순환 강의가 기본 강의는 하지만 길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기본 강의는 예비순환에 좀 여유롭게 가는 거고 이 1순환은 어떻게 보면 40대 보면 심화 강의격입니다. 그러니까 40대 같으면 기본 강의를 듣고 심화 강의를 듣고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절 강의 약간 그 컨셉으로 따져보면 지금 1순환 강의가 거의 심화 강의격이에요. 근데 아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차근차근 들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1순환을 진행해버립니다. 그래서 재학생분이나 입학하기 전 분들은 이걸 들으라고 안 하고요. 이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좀 여기 강의 자체가 회차 같은 게 좀 여유롭게 잡히거든요. 그나마. 그러니까 그나마 이 기본 강의도 사실 시절 비교하면 되게 짧게 잡혀요. 그러니까 사실 시절 기준으로 하면 형법 강의를 이제 기본 강의를 한다 그러면 한 35에서 40회까지 잡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강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기본 강의 예비순환 형법 잡아오는 게 17일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짧아요. 사시에 비해선. 물론 이제 사시에 비해서는 심도 있는 이제 좀 이제 깊이 있고 쓸데없는 거 다 쳐내버리니까 그렇게 짧게 강의 이루어지는데 짧은 시간 동안 좀 강의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하는 거 이제 3월까지, 4월까지 쭉 가는 게 예비순환, 기본 강의격, 내용 정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기본 강의도 1순환 강의도 기본 강의에 가름하는 예비순환에 가름하는 기본 내용 정리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 내지 심화 정리 강의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2순환이 뭐예요? 여러분들 수험의 기본은 뭐예요? 항상 내용 공부하고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이건 수능도 마찬가지죠. 수학에서 수학책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학 연습 문제 풀어보잖아요. 똑같아요. 내용 공부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 과정이 뭐예요? 진도별 모의고사입니다. 이 배운 진도에 맞춰가지고 한정된 진도를 예습하고 문제 풀고 예습하고 문제 푸는 과정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형법, 형소법, 형사 기록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이 진도별 모의고사예요. 자,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순환은 각 과목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순환 또 형법, 형소법 기록을 들으셔야 되고 이 문제풀이 과정도 형법, 형소법 기록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라고 하면 또 뭐예요? 시험 유형이 뭐였어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이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다 봅니다. 기록형 2순환 아예 따로 빼버리고요. 형법 2순환에서는 그럼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일 선택형 20문제, 사례 100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진도별로 끊어가지고 매일 돌아가는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3순환은 뭐겠어요? 이때 가면 이제 겨울이에요. 이거 이루어지는 게 11월입니다. 11월, 12월 초까지. 그러면 여기가 최종 마무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을 딱 공부를 해서 변호사 시험장을 딱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일단 형법, 형소법, 형사 기록을 몇 바퀴 돌려요? 최소한? 예비는 그냥 일단 제쳐두고 1순환부터 보면 한 바퀴 돌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 모의고사를 왜 그냥 실전 모의고사를 안 보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봐요? 10일이면 형법을 보통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형법 진물을 10일 했거든요. 10일 동안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 형법 내용을 10개로 쪼개가지고 예습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용 공부가 한번 들어갑니다. 예습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고 문제 틀린 거 다시 복습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도 한 바퀴를 돌린다요, 최소. 그래서 여기 한 바퀴 돌리고 여기 한 바퀴 돌리고 최종 마무리 또 뭐야? 전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한 바퀴 또 빨리 돌리는 거야. 3일, 5일 만에. 그러니까 최소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리고 마지막에 혼자 오로지 한 바퀴 더 돌리고 시험장에 들어가고 시험 붙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순환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기본적인 학원 커리큘럼 모든 과목에 순환 강의로 돌아가요. 이게 딱 정규 강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규 강의 외적으로 특강이긴 한데 꼭 들어야 되는 특강은 있어요. 여기에 한 이제 이쯤이나 이쯤에 뭐가 추가되냐면 판례 특강이 들어갑니다. 원래 옛날 사실 시스템에서는 판례 강의를 아예 따로 들었어요. 법에서는 판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법과목에서는. 그래서 판례 강의를 아예 사례 강의 듣듯이 해가지고 책을 한 권 해가지고 판례집을 하나 따로 잡아가지고 판례 강의를 듣거든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중요한 게 최근 3개년 판례다 해가지고 얇게 이렇게 짧게 끊어가지고 판례 특강을 따로 듣는데 이게 그래서 특강으로 진행되긴 하는데 이건 들으셔야 돼요. 뭐 이게 주말로 들어가거나 뭐 오후나 저녁에 따로 잡히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최신 판례 특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월에 시험을 보면 책이 보통 그러니까 내년 1월에 보는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나온 책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 책에는 올해 나온 최신 판례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 판례를 업데이트 시험장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있죠. 이번에 법무부에서 무슨 공고안이 나왔어요? 시험 보기 전에 최근 6개월 판례는 내지 않겠다요. 수험생들이 정리하기 힘드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최신 판례가 상반기만 들어가요. 하반기가 빠져버려요. 결국 6월까지 이제 판례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거는 확정됐으니까 여기 맞춰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그냥 하반기 판례를 안 들으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올해 이번 달 초에 예정됐던 하반기 판례 특강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것만 이제 확정된 것만 맞춰가지고 따라가시면 돼요. 개정안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최신 판례 같은 거 이제 책에 업데이트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제 선택사항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기출해설 특강이 들어가요. 기출해설이라고 하면 항상 기출문제라는 거 같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택 사례 기록을 다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기출문제 풀어오라 그냥 막 선택형만 대충 풀다가 밀리고 끝나버리는데 항상 기출문제를 푼다는 거는 선택 사례 기록을 끝까지 다 풀어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특강들이 좀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공부하면서 같이 좀 복습하면서 풀어보니까 특강까지 해가지고 따로 들을 필요는 없긴 한데 어쨌든 풀긴 해야 됩니다. 이제 강의가 선택 문제라는 거예요. 혼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1년 과정에서 해야 될 건 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곱하기 3이에요. 형법, 형소, 기록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의문이 되는 게 그럼 기록 강의를 형법이랑 형소같이 따로 돌려야 되냐라고 하면 결론은 돌려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돌릴 때 공부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형법이랑 형소법 같은 경우는 형법 기본서, 형사소송법 기본서를 일단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본 강의가 돌아가죠.
그러니까 형법이 뭔지부터 해가지고 형법에는 이제 강론으로 가면 무슨 폭행죄가 뭐냐 막 이런 걸 배우고 형사소송으로 하면 막 수사 절차에서 압수수색이 뭐 이런 내용적인 거를 배우는 게 형법하고 형사 공부예요. 근데 기록 공부는 1순환 때부터 뭘 배우냐면 문제풀이 방법을 배워요. 기록이라는 건 뭐냐면 수사 기록하고 여러분들 기록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아직 기출문제를 아예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기록이 뭔지 아예 감도 안 올 건데 선택형 시험 뭐야? 오지선다 문제, 사심문제, 객관식 문제 풀어보는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수능이랑 다 봤으니까. 사례형 문제는 뭐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그냥 한 장이 나와요. 한 장. 한 장짜리 문제지를 주고 그 한 장짜리 문제지에 사실관계를 쭉 주고 갑이 A를 때렸다. 문제가 뭐예요? 갑한테 성립하는 범죄는 답은 뭐예요? 폭행죄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복잡한 판례 조문이나 판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깨알같이 써야 되는데 일단 사례형 문제의 기본은 뭐야?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논술 시험 보면 사실관계 문제 쭉 주고 물음을 모르죠. 성립하는 죄를 논해봐라.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의 적법성을 논해봐라. 그럼 여러분들이 백지, 여러분들 지금 받은 주관식 답안지 있죠. 거기다 한 4페이지 정도를 쭉 쓰는 거예요. 그게 사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풀어왔던 문제에 익숙해요. 내용적인 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근데 기록형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살면서 본 적이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형식이에요. 어떤 걸 주는 거냐면 자, 형사기록형 시험이니까 형사기록형 시험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문제 페이지가 50페이지예요. 문제지를 주는데 문제지가 50페이지라고요. 그럼 그 50페이지짜리가 뭐냐면 수사기록하고 그러니까 수사기관인 경찰하고 검사가 수사한 수사기록 그리고 재판한 공판 기록이 있어요. 공판 조선이 뭐 합의서 제출돼 뭐 증거서류 제출서 이런 것들. 그럼 수사 기록이랑 공판 기록. 여태까지 수사해가지고 재판하면서 쌓여간 그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묶은 걸 왜 소송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록을 50페이지짜리를 던져주고 이 우리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뭐 공소기각인지 면소인지 이 결론을 논리적으로 판단해봐라. 실질적인 내용은 판결문의 판단을 내려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죄냐 무죄냐 기록을 던져주고 판단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형 시험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유형의 시험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록형 시험을 완벽하게 풀어내려면 문제지가 50페이지라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2시간이에요. 50페이지짜리를 분석해서 쟁점을 뽑고 그 쟁점에 맞춰가지고 법리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맞는 결론까지 내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맞는 결론을 내렸으면 그거를 논리적으로 답안에 논증해가지고 현출하는 것까지가 2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처음 보는 종이 50페이지짜리 책을 주고 너 이거 쭉 읽은 다음에 여기서 주제 파악해서 보고해봐라 말만 해도 정독하는 시간만 1시간, 2시간입니다. 그럼 뭐냐면 기록형 시험 뭐가 필요하냐면 문제 푸는 스킬이 필요해요. 2시간 만에 쫙 읽고 풀고 2시간 만에 이거를 분석을 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정독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예 이런 서면에선 이런 거 체크하고 이런 서면에서 이런 거 체크하고 체크해가지고 쟁점 뽑아서 쟁점을 뽑았으면 기인이 아니냐 답을 내려야 되죠. 답을 내림에 있어가지고 기인이 아니냐 기준점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걸 또 이런 데서 찾아가지고 여기 O라고 써있으면 유죄인 거고 X라고 쓰면 무죄인 거다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걸 쓰고 결론을 내렸으면 이 결론, 쟁점 찾고 결론 내리는 과정을 답안에서 이런 목차를 3개니 5개니 이런 쟁점 목차가 3개 잡히고 저런 쟁점 목차가 5개, 7개 잡힌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 목차별로 또 본문 내용에 들어가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의 배열 순서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서면은. 그런 것까지 정리해가지고 답안을 써야 2시간 만에 풀고 답을 써요. 당장 제가 말을 하는 게 지금 쭉 말한 게 뭔 소리인지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딱 뭔 알겠어요. 되게 복잡하고 어렵겠구나 느끼죠. 그거를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아예 예비순환 때부터 실제 기록을 보면서 기록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답안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를 여기서부터 들어가요. 예비순환 때부터. 1순환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어떻게 풀고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고 답안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답안에서 문장 하나를 쓸 때 그 문장의 단어 배열 순서까지도 배웁니다. 다 약속이 있어요. 법률서면은. 그런 걸 배우고 2순환 때 마찬가지죠.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일단 형사에 한정해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 막 따로 안 배워도 된다는 이상한 아저씨들도 있을 건데 이거 배워야 됩니다. 아예 따로 그 과목을 하나 새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시간표 보면 아시겠지만 예비순환 일단 2월 달에 형법을 해요. 그리고 이제 3월에 형사법 배우고 형사기록 아예 예비순환부터 따로 잡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이제 형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교재가 없어가지고 이인규 박사님 책으로 써요.
그리고 이제 형소랑 형사 기록 같은 경우에 재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재교재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록 같은 것도 책이 따로 있어가지고 예비순환부터 1순환부터 쭉 따라가요. 그래서 전체 커리큘럼 과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순환이 뭔지 강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몰라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뭘 어떻게 배워야 된다는 기본 강의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예비순환 가서. 내용적인 거는. 그래서 전체 개관을 잡으세요. 지금 이거를 왜 개관을 잡아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금 변호사 시험을 한번 떨어져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아예 딱 풀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졸업시험이 안 돼가지고 일단 졸업시험 1년 공부해가지고 졸업시험 통과해서 변시 응시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입학허가 받고 아직 입학을 안 하셔가지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어떻게 따라갈 건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1년 동안 신림동에서 풀로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녀도 된다시는 분들, 변호사시험을 떨어졌거나 졸업시험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종합반 등록해가지고 1, 2, 3수란 차근차근 따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4년 동안 그 강의하면서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가지고 편법적으로 좀 뭔가 뺄까 항상 고민을 해봐도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종합반을 따라가는 게 가장 그나마 효율적이에요. 여러분들 또 종합반 같은 거 등록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또 이상한 아저씨들이 막 조언한답시고 종합반 따라가면 막 쓸데없는 거 많이 배우고 시간 많이 잡아본다고 하는데 종합반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건 어느 정도 또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는 건데 그럼 그거예요. 종합반을 이런 약간 비효율적인 걸 감안해서 종합반 등록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순환을 모든 과목을 안 따라갔을 때 대안이 있냐예요. 대안이라는 건 뭐예요? 이 순환 과정을 깨는 순간 모든 과목에 한 과목이라도 빵꾸가 안 나게 모든 과목을 내용 정리하고 문제풀이 해가지고 다음 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을 네가 혼자서 짤 수 있냐예요. 못 짭니다. 이거 혼자서 못해요. 하다가 분명히 어떻게 돼요? 중간에 기록 빵꾸 나고 뭐 형사 기록 빵꾸 나고 공법 헌법 빵꾸 나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 3달쯤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거야. 내가 헌법을 정리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혼자서 효율적으로 따가지고 효율적인 과정을 별도로 짜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시험 기간이 한 3년, 4년, 5년 되면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7개월, 8개월, 9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돌리는 이 종합반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따라가기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막 토요일 강의까지는 기본으로 가고 막 일요일까지도 강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짜는 강의가 아니라 지금 이런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강사 입장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과목을 구멍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한 최종적인 결과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반 커리큘럼에서 이렇게 1, 2, 3수란 따라가는 것보다 효율적인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1년을 풀로 공부하겠다 싶으시면 웬만하면 저는 종합반 등록을 시킵니다. 개인 상담을 들어가더라도 항상 결론이 이쪽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학생분들, 학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걸 못 따라가요. 학교 수업을 듣고 지금 이런 학원 과정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학교 수업을 따라가면서 보습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도 결론만 얘기 드리면 학교에 따라서, 근데 학교 따라서도 아니에요. 교수님 따라서요. 그 학교에서도 똑같은 형법 수업인데 변시 적합성이 있는 교수님이 있고 변시 적합성이 없는 교수님이 있어요. 물론 더 특정하면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친하고 빠릿빠릿한 선배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나 누구 수업 들어야 되냐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떤 과목은 학교 수업만 들어가가지고 커버가 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 학교의 형사 기록 교수님이 정말 애들을 앉혀놓고 변시에 붙을 만큼 과외하듯이 이렇게 막 쪼아가지고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형사 기록 이런 거 인강 같은 거 듣지 안 들어도 됩니다. 교수님 다 해주니까. 근데 뭐예요? 어떤 학교에 따라가지고는 아까도 뭐 전 선생님도 얘기했었는데 어떤 학교에 따라가지고는 그냥 옛날에 그 사시 시절에 법대 학부에서 강의하듯이 막 자기 학설잔치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수업을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왜? 전필이니까. 학점 관리 해야 되잖아요. 졸업은 해야 되니까. 교수님한테 잘 보이는 것도 여러분들 로스쿨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은 다 따라가되 이것만 가지고 변시 대비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녁에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거를 획일적으로 재학생분을 제가 찝어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제 강의 들으라고 하죠. 저는 물론 제 강의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시고 수강 신청하기 전 단계 파악을 딱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재학생분들이 이제 인강 같은 거 듣는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재학생분들은 1년 코스가 아니에요. 3년 코스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고 이제 변호시험, 졸업시험하고 변호시험 붙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모든 과목 훈련 과정이 아니라 이거를 3년으로 늘립니다.
근데 추천드리는 건 3학년 때까지 이 과정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2년 차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2년 차에 끝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2학년 딱 끝나고 3학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이 순환 과정을 한번 쫙 돌려야 됩니다. 이 순환 과정을 돌릴 때 어떤 일정 과목에 따라서는 그냥 학교에서 들은 걸 커버가 되면 인강 같은 걸 빼버리면 돼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순환은 듣고 2순환까지는 돌리셔야 됩니다.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이까지는 하셔야 돼요. 내용 정리만 하고 문제를 안 풀으면 망해요. 내용 정리도 안 하고 문제 풀면 문제가 안 풀려요. 푸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힘만 못해요. 항상 이거 1순환, 다른 거는 뭐 상황에 따라가지고 예비를 생략하거나 마무리는 생략하실 때 바쁘면 마무리 듣지 말라 그래요. 실제로 그 변시에서도. 근데 뭐는 빼먹을 수 없어요? 어쨌든 전체 내용 정리에 그걸 바탕으로 한 문제풀이는 빠지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모든 과목, 모든 유형 공통이에요. 형사로 하면 형법, 형소, 기록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기록 같은 걸 누락해요. 기록을 이렇게 내용 정리, 문제 푸는 걸 내용을 익히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생략해버리고 그냥 대충 나중에 문제만 풀다 보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때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시험 3개월 앞두고 와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 물어보고 있으면 제가 답이 나오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들어가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순환, 2순환은 여러분들은 딱 빠릿다 길게 잡으면 3년차까지예요. 근데 안 돼요. 왜냐면 3년차 때 6, 8, 10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게 졸업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 가지고는 그냥 신모만 가지고 졸업을 시키는 학교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돼요? 6월 모의고사 2, 뭐 8월 모의고사 3, 10월 모의고사 5 이렇게 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졸업시키냐만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3년차 때는 2년차 때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끝내놓고 한 바퀴 다시 돌리면서 졸업시험 변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공부를 빠릿빠릿하게 빡세게 하겠다 싶으면 2년차 때 이 과정을 끝내셔야 돼요. 그거는 본인 개인 상황에 맞춰야 됩니다. 이건 획일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학교마다 다르고 학교에서도 교수님마다 다른 거예요. 이건.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형사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1학년 1년 1학기 때 뭐 들으면 형법 총론 들어요. 그럼 당연히 그 형법 총론에 맞춰가지고 형법 1순환, 2순환 때는 1학기 때는 총론이고 2학기 때는 강론일 거니까 1년차 때 형법을 1순환, 2순환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가시겠죠? 그리고 뭐 2년차 때 형소를 배우면 형소를 이렇게 기본 강의 2순환까지 쫙 들으면서 이렇게 딱 쫓아가겠다. 기록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본인 커리큘럼하고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거는 지금 그냥 수업 들어가서 배우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설명을 왜 하고 있어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40대처럼 그냥 막 10년 해가지고 10년 차에 붙으면 되지 하면 10년 동안 길게 그냥 꾸역꾸역 따라가면 돼요. 뭐 계획 같은 거 없이. 이거 하나 해치우고 그냥 그 다음 거가 생각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수험 기간 자체가 너무 짧아요. 3년 동안 지금 이걸 다, 그러니까 사시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형법이랑 소송법까지 다 해가지고 그거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까지 한다고 이걸 사시 기준으로 쪼개면 어떻게 쪼개지냐면 사시 같으면 1차가 헌민형 객관식이죠? 그럼 1차만 한 2, 3년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1차는 기본적으로 한두 번은 기본으로 떨어지는 40대 기준으로 보면 저도 그랬었고 그럼 1차 준비 기간이 최소한 2년이에요. 그럼 2차 수험 기간이 아무리 빨리 붙어도 1년 반이거든요. 초시 떨어지고 제시 붙는다고 하면 아무리 짧게 잡고 빨리 붙어도 1년 반이에요. 그리고 연수원 들어가서 실무 기록 같은 거 2년 동안 배운다고요.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거예요, 연수원도. 그러면 40대 시절에 아무리 빠릿빠릿하고 똑똑한 애도 한 5년 걸리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지금 3년 만에 확 이것도 약간 뭐 체계도 없이 그냥 소송법하고 실제법 막 같이 배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확 짬뽕같이 엎어가지고 그냥 3년 만에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봐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현직 변호사들은 막 술 먹으면서 얘기하면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변시 시스템을 되게 궁금해요. 변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뭘 준비하고 어떻게 시험을 받느냐 물어봤을 때 제가 얘들이 이 1년차, 2년차, 3년차 동안 이런 걸 해가지고 시험을 이렇게 본다라고 딱 얘기해 주면 첫 번째 반응이 좋다 싫다가 아니라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여기 이런 과목들을 이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객관적 시간을 아는 사람들이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민법을 보려면 최소한 몇 달을 걸리고 형법을 최소한 제대로 꼼꼼하게 좀 몇 달이 걸리고 기록형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과 필요한 시간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도 3년 동안 하라고 그러면 각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뭐예요? 시험 붙을 만큼 딱 해가지고 빨리 쪼아가지고 바로 졸업해서 바로 변시 붙어야 돼요. 이게 한 번 떨어지는 순간 인생이 되게 고달퍼져요.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뭐 그리고 이제 더 잔소리 할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예비순환이랑 이제 일순환 강의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것들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설명에서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한 3가지 정도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고요. 없으신가요? 네. 그 질문은 뭐 지금 안 하실 것 같으면 끝나고 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오신 분 있죠? 그분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밑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끝나고 개인적으로 상담하실 분들은 뭐 끝나고 상담 요청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슨 과목을 듣고 무슨 수업을 따라갈 건지를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예비순환 때는 최소한 민법하고 형법까지 일단 출발은 민법, 제가 형사 강사라 그래가지고 예비를 형법부터 들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예비순환 때 내가 한 과목만 듣겠다 그러면 민법을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최소한 형법까지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법을 지금 2월에 겨울방학 때 잡아놓은 거거든요. 겨울방학 때 딱 종강할 수 있게. 그래서 최소한 형법까지는 들으시고 여유가 되면 민소 형소나 여유가 되면 헌법까지 딱 기본 3법이나 아니면 소송법까지 이렇게 좀 짜가지고 들으셔야 되고요. 최소한 형법까지 좀 빡세게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